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목소리로 마음 편히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솔직하게 고백 하나 드릴게요. 바로 지난주에 제 가까운 오빠가 환하게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나, 나 요즘 아내랑 다시 손잡고 자. 딸아이는 대학 기숙사에 가 있고 둘만 남으니까 우리 집 공기가 달라졌어. 20살처럼 두근두근하다는 그 얼굴, 정말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켜본 부부가 중년을 넘겨 새롭게 서로를 발견한다니 제 마음도 괜히 뛰더라고요. 혹시 화면 너머에 계신 분들 중 에이, 저건 특별한 사람 이야기야 하고 고개 젓고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놓치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많은 분이 속으로만 걱정합니다. 나는 출근하자마자 업무 폭탄, 돌아오면 아이 숙제랑 부모님, 병원 모시기까지 솔직히 밤이면 눈꺼풀이 천근 같아.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손끝도 무거워. 이렇게 속마음 한켠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박혀있는 고민을 아무에게도 말 못하죠. 그런데 그대로 두면 정말 위험합니다. 부부 사이가 잠시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과 자존감까지 서서히 파고들거든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관계의 냉기, 서로 눈길 피하는 식탁, 늘어가는 핸드폰 사용 시간, 살짝만 떠올려도 가슴이 서늘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찬바람이 스며들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그 느낌을 잘 압니다. 내일이 바빠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이가 방 바로 옆에서 자니까. 이유는 매번 달라도 한 번 움츠러들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느새 한 달이 쓱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소파에 등을 붙이는 순간 오늘은 그냥 쉬자라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죠. 그때부터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료로 변합니다. 괜히 회사에서 칭찬받을 때만 잠시 들뜨고 집에서는 심장이 뛰지 않는 무채색 대화만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을 각방보다 위험한 무표정이라고 부릅니다. 말다툼도 토라짐도 없이 그냥 무심해지는 순간, 그게 중년 부부를 가장 깊은 웅덩이로 끌어당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온기를 끌어올까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행을 미루는 아주 쉬운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시간대 조절입니다. 설마 그것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해가 지고 조명이 부드러워지는 저녁, 혼잣말로 투덜대던 하루가 끝나고 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느슨해집니다. 그때 서로의 어깨를 툭 치며 오늘 애썼어라고 작은 소리로 건네보세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 속삭임 하나로 심장이 깜짝 놀라 깨어나거든요. 반대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순간을 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벽 공기는 맑고 밤새 굳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죠. 딱 그때 가벼운 입맞춤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혈액 속 호르몬이 춤을 추듯 분출돼요. 덕분에 면역력은 오르고 스트레스는 낮아집니다. 게다가 출근길 거울 속 모습이 왠지 환해 보이니 설레는 마음으로 일터에 서게 되죠. 결국 저녁이든 아침이든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순간을 선택해 약속처럼 지킨다는 것. 그 약속이 쌓이면 마음의 근육도 단단해집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빛나는 표정,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요. 그러나 여기서 살짝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무조건 저녁이나 새벽에 만나야지 하고 달려가면 금세 지칩니다. 언제나 마음보다 몸이 먼저 항의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첫 번째 열쇠는 내 박자 찾기입니다. 중년의 체력은 과거와 다릅니다. 낮잠을 20분 정도 자고 난 뒤 또는 휴일 피곤이
누그러진 오후 같은 때를 발견해 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전화기 전원 끄고 아이가 놀이터에 간 틈을 노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짧고 달콤한 틈새 시간은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짜릿한 체험을 선물하니까요. 두 번째 열쇠도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마무리 관리입니다. 많은 분이 과정만 생각하고 끝난 뒤를 소홀히 하시죠. 땀과 분비물은 피부 자극을 일으키고 다음 날까지 피로를 끌고 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서두르지 말고 30분은 느긋하게 숨 고르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산뜻하게 정리하세요. 여성분은 과도한 세정제를 쓰지 마시고 남성분은 민감 부위까지 꼼꼼히 헹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가벼운 손길 하나가 건강을 지키고 다음 만남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분명 계십니다. 우리 부부는 이미 대화를 잃어버렸어. 손을 잡는 것조차 어색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는 작은 실마리 하나에서 다시 풀립니다. 실제로 제게 상담을 요청했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쇼파와 휴대전화만 찾았고 아내는 늘 혼자 설거지하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저는 단 한 문장만 숙제처럼 건넸습니다. 오늘 아내의 머리카락 냄새 한 번만 들이마셔 보세요. 남편은 그날 저녁 조용히 아내 뒤에 서서 머리카락을 살짝 붙들고 숨을 들이켰답니다. 별거 아닌데도 아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 둘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함께 동네 산책길을 걸으면서 서로에게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산책이 익숙해진 지 한 달, 둘만의 시간이 무르익어 다시 잠자리로까지 이어졌죠. 이처럼 의외로 소박한 행위가 묵은 얼음을 녹입니다. 혹시 그 정도로 되는 거라면 진작에 했지 하고 콧방귀 뀌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세 번째 열쇠를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바로 관계 온도계 설정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지점을 스스로 체크하는 훈련이죠. 낮은 온도에 머물면 흥미가 식고 너무 높은 온도에 오르면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러니 내 몸이 가장 편안한 온도, 즉 숨결이 고르고 심장이 설레는 그 틀을 찾아보세요. 물론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오늘 영상을 마치고 나서 조금 더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무엇과 왜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온도를 맞추면 자존감이 오르고 파트너에게 전해지는 에너지도 달라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눈을 맞추셨나요? 만약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눈 맞춤은 그저 시선의 교환이 아닙니다. 뇌 속에서 엉켜있던 긴장을 서서히 풀어주는 마법 같은 주문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세요. 눈동자를 크게 뜨고 살짝 올라간 미소를 만들어 본 뒤 카메라가 아닌 배우자의 눈 속으로 그 미소를 안겨주시면 됩니다. 윙크를 하셔도 좋고 다정히 머리를 쓰다듬어도 충분해요. 그 눈빛 한 방울이 만나서 부드러운 파동을 일으키면 집 안이 조금씩 달라질 테니까요. 여기서 살며시 불안을 자극해 볼까요?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 정서적 단절을 경험한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 증세 발생 비율이 확실히 높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체중이 늘고 혈압이 뛰고 피부가 탁해지죠. 이만큼 건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또 있을까요? 손 하나 잡지 않는 사이에 병원 대기실이 삶의 일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보건 통계는 무심히 숫자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는 날이 늘어가는 것. 그 자체가 저무는 인생 시나리오로 옮겨가는 침묵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달콤한 접촉은 노화를 늦춥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적절히 분비되어 노화 관련 유전자가 제어된다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죠.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피부 탄력이 유지됩니다.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순환해 허리가 강해지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촉촉하게 돌아와 미세주름이 옅어집니다. 놀랍지 않나요? 평범한 부부의 포옹 하나가 화장품보다 강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부부 사이 좋은 기분은 약국에서 살 수 없는 최고의 보약이에요. 그런 문제는 왜 자꾸 반복될까요? 가장 흔한 이유 두 가지. 피로 누적과 감정 회피입니다. 몸이 힘들어도 핑계는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괜히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어쩌나? 이 나이에 설레는 척하면 웃길까? 이런 걱정들이 사람을 움츠리게 하죠. 결국 사랑한다는 말을 삼키고 손 내밀 타이밍을 놓치고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버립니다. 저는 이를 심장 셔터라 부릅니다. 한 번 내려가면 올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셔터를 올리는 핵심 열쇠, 이미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간단한 애정 표현, 짧은 터치, 호기심 섞인 질문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했죠. 이 한 문장만으로 셔터가 삐거덕하고 올라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중년 이후 관계는 오히려 새롭게 꽃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액순환은 조금 느려도 감정의 깊이는 청춘보다 훨씬 짙어졌습니다. 자녀가 크면 둘만의 시간이 더 확보되고 경제적 불안도 어느 정도 줄죠. 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은 바로 그때 새로운 탐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년 부부야말로 강렬한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솔루션을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같은 순간을 정해 서로를 초대하세요. 둘째, 짧은 청결 루틴으로 상쾌함을 선물하세요. 셋째, 관계 온도계를 조정해 마음의 불씨를 지키세요. 이미 왜 필요한지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무엇인지도 또렷하게 제시했죠. 다만 자세한 방법, 즉 어떻게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층 깊이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혹시 속으로 그래도 어색해서 용기가 안 납니다라고 중얼거리시는 분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휴대전화, 잠금 화면을 살짝 열어 카메라 전원 버튼을 눌러보세요. 거기 비치는 당신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피곤해도 주름이 늘어도 여전히 두근두근 살아있죠. 이 반짝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할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조용히 다가가 속삭여 보세요. 오늘 나 좀 봐줄래요? 이 한마디가 기적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얘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그녀는 웃고 다정하게 말하고 때론 살짝 스킨십도 하는데 도대체 이게 호감인지 아니면 그냥 친절한 사람인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 이런 신호 해석하는 거 진짜 어렵죠.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르고 연락은 잘 되는데 뭔가 깊어지진 않고 분명 잘 대해주긴 하는데 그게 연인으로서의 관심인지 아닌지 도통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여자가 진짜로 남자에게 호감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고 가장 명확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나치고 많은 신호들만 모았어요. 오늘 이 영상 한 편이면 앞으로 더 이상 헷갈릴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걸 놓치면 진짜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마음은 아주 잠깐, 아주 작은 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바로 캐치하지 못하면 그녀는 얘는 나한테 관심 없구나라고 오해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져 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신호부터 바로 갑니다. 첫 번째는 당신을 볼 때 눈에서 빛이 납니다. 진짜로요. 그녀의 눈동자 잘 봐야 해요. 그건 단순히 친절한 시선이 아니에요. 당신이 들어오는 순간 그녀 눈에서 반짝 하고 빛이 나기 시작하면 그건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눈빛은 거짓말을 못해요.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눈이에요. 여자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볼 때마다 눈에 생기가 돌고 그냥 보기만 해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요. 당신이 뭔가 말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그 감정이 확 전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녀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말보다 먼저 반응하는 건 바로 눈이거든요. 마치 고양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봤을 때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짝이는 그 눈빛.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모임이나 회사에서 슬쩍슬쩍 나를 보는데 시선이 닿는 순간 살짝 웃는다. 그럼 거의 80% 이상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눈빛이란 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감정이거든요. 그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눈빛은요. 단순히 예의 있는 사람이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당신을 보는 게 즐겁고 기대되고 설레는 겁니다. 그 눈빛 안에는 나 당신 좋아해요 라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론 못 내지만 그 눈을 통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신호는 뭐냐? 바로 자꾸 당신 근처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여성분들 아무한테나 거리 좁히지 않아요. 특히 물리적인 거리요. 괜히 스치듯 팔을 건드린다거나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팔을 잡는다거나 혹은 내 옆자리에 앉는다거나 이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자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 옆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상황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사람 많은 공간에서 굳이 내 옆에 와서 앉는다. 아무 이유 없이 근처를 맴돈다. 말 걸면서 괜히 어깨를 툭 친다. 이거요, 그냥 우연 아니에요. 다 계산된 접근이고 그녀 입장에서는 이만큼 가까워지고 싶다는 무언의 신호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런 접촉은 감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단순한 친구 사이에서는 절대 그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다면 그 선을 자연스럽게 넘기 시작해요. 다만 이럴 때 남자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녀가 가볍게 다가온다고 했어. 절대 막대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녀는 용기를 낸 거예요. 조심스럽게 당신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섬세한 감정선을 무시하거나 농담처럼 흘려버리면 그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아주 직관적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친 부분인데요. 그녀가 당신과 둘이 있는 시간을
자꾸 만들려고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영화 뭐 재밌는 거 이때 보고 싶다. 저기 새로 생긴 맛집 가봤어요? 나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정보 전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랑 같이 가자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무언의 초대죠. 또 데이트 제안을 했을 때 바로 수락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자는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단둘이 약속 잡는 거 꺼려해요.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오해 사는 거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제안한 데이트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먼저 시간 맞추고 심지어 장소나 계획까지 제안한다면 그건 그녀가 이 관계를 진심으로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는 증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데이트 전날의 메시지로 내일 뭐 입지? 기대된다. 오늘 뭐 좋아해요? 같이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냥 예의 있는 대화가 아니에요. 진짜로 설레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마음 없는 약속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을 잘 봐야 해요. 그녀가 나와 함께하는 순간에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는지, 그게 바로 그녀의 마음이 어느 정도 깊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신호,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바로 그녀가 당신에게 기꺼이 무언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나 물질적인 걸 넘어서 정서적인 시간과 에너지, 정성까지 포함해요. 여자들은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시간을 쓰지 않아요. 더더욱 마음을 쓰지 않죠. 근데 만약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당신의 하루에 관심을 가지며 당신이 힘들어할 때 먼저 말 걸어주고 별것 아닌 일에도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심지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먼저 음식 싸주거나 이거 보니까 너 생각나더라 하며 선물을 건넨다. 그건 이미 마음 안에 당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녀가 뭔가 해주는 이유가 보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뭔가 주고 싶은 게 여자 마음이에요. 그 자체로 기쁘고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여자들의 표현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원래 다 친절한 거겠지라고 넘기면 진짜 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이 그 표현을 알아주길 바라고 그 반응에서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여자의 호감 표현은 항상 조심스럽고 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엄청난 용기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느끼고 눈치채 주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이 사람은 날 진짜 이해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그녀의 표현에 따뜻하게 반응하고 작은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고 그녀의 관심에 웃으며 응답해 준다면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져요. 마치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한 연인처럼요. 자, 지금까지 4가지 신호 말씀드렸죠. 정리해보면 이래요. 첫째, 눈빛이 달라진다. 둘째, 당신에게 다가온다. 셋째,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넷째, 당신에게 뭔가 주려고 한다. 이 4가지가 보인다면 그녀는 분명히 당신에게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마음이 생기면 행동이 달라져요. 그걸 캐치할 수 있다면
그녀의 진짜 속마음이 어떤지 훨씬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죠. 이런 신호들을 알아봤다고 해서 무작정 들이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표현이 받아들여질 준비가 돼 있는지를 상대의 반응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녀는 항상 분위기를 살피고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관찰하면서 조심스럽게 마음을 조금씩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해주셔야 할 건 이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알아차리되 강요하지 않기, 응답하되 부담 주지 않기.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은 말 안 해도 알아줬을 때 가장 크게 감동을 받아요. 말로 너 좋아해라고 하지 않아도 당신이 그녀의 말투, 행동, 시선에서 이 사람 진심이구나를 느끼고 따뜻하게 웃어주고 공감해준다면 그건 그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확신이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여자가 있나요? 이 네 가지 신호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게 있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다치기 전에 그 작고 조심스러운 표현에 반응해 주세요. 그녀는 용기를 낸 거니까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인 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이건 정말 제가 여러 남녀를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좋은 관계는 늘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크게 뭔가 대단한 걸 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녀가 건넨 작은 관심에 작게 미소로 답하고 가볍게 칭찬 한마디 해주고 고마워요. 정말 신경 써주셨네요. 이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아마 남자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만약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그 다음은 지속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법이 필요하죠. 그녀는 관계 초반보다 더 많은 정서적 안정감을 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당신이 있어야 해요. 그녀는 당신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가 기분 좋고 당신의 무뚝뚝한 말투 하나에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항상 말투, 표정, 행동에 관심과 배려를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자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표현이 조심스럽고 간접적일 뿐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그녀의 속마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랑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랑에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공감 가는 부분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연애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